그동안 준비해온 것과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달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과나 공대로 진학을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모님도 그쪽이 취업 전망이 좋다며 지지를 해주셨어요. 인공지능 전문가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같은 직업을 하기 위해 학교 공부도 맞춰서 해왔는데 갈수록 방송 쪽 직업에 관심이 갑니다. 예능 PD나 작가 같은 직업이 적성에도 더 잘 맞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진로를 바꾸면 대학 진학도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확신이 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물리학이 재밌고 멋져 보여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을 꿈꿨어요. 하지만 고등학교로 올라와 물리 공부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와서 제 꿈을 바꿔도 되는 걸까요? 저는 제 꿈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수고등학교 교사 안태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진로 희망이 갑자기 바뀌게 되었을 때 겪는 고민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들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커서 뭐가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다가 갑자기 점점 갑자기 꿈이 바뀌었을 때 헤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이 막 갈팡질팡하면서 꿈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할 때 좀 어떤 기분이신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해주시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꿈이 바뀌었을 때 저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저도 꿈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네. 하고 싶은 것도 바뀌고 TV에서 보는 것도 보면서 저게 좋아 보이는데 네. 저게 하고 싶다. 이따가 또 다른 걸 보면 저게 멋져 보이는데 저거 하면 어떨까? 내가 성공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저희 어릴 때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말에 이 순간순간 자기가 드는 생각을 말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안심을 시켜요. 저거에 얼마 못 갈 거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고 그거를 준비하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꾸준히 해왔던 거가 엎어졌을 때 부모님 마음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참 그러면은 너무 이때까지 애쓴 게 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수도 있고 또 좀 저도 엄마로서 많이 같이 이제 준비했었을 테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당장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냥 그거 아직은 어리고 세월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다. 뭐 저 대입할 때만 보면 뭐 원서 쓰기 직전에도 그렇죠. 바꿔서 여기 자기소개서가 있을 때는 애들이 동시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A학 갔을 때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B학 갔을 때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애들이 자소서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애들에게 이 얘기가 전달 늘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지만 경제학에서 제가 사회교사거든요. 근데 경제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다루는 과정에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매몰 비용이라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에 지나간 것들. 매몰 비용은 앞으로 미래 사회를 꿈꿀 때는 미래 선택할 때는 절대로 신경 쓸 것이 없다. 그냥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한 것이 있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헛되게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지금 생기부 때문에 고민했던 친구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어차피 교육부에서 지침은 융합 인재예요. 내가 지금 이공계를 갔다가 문과를 가고 싶다 해서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인 거죠. 왜냐하면 문이과가 통합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과를 가다 문과를 가다 그건 의미가 없고 이거를 교수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생기부가 이렇게 걱정된다면 생기부에다가 이걸 어필하면 돼요. 진로 변경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친구가
과학 쪽을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미 선택 과목이 다 끝났는데 예능 방송 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라는 수학 과목이다 그러면 학생들의 심리 정서 상태를 뭐 설문조사 해가지고 이 친구가 심리학을 원한다면 그걸 수행평가를 내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학교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융합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애들 그거 활동하면서 이 과목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생계를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아이가 과학 쪽을 타왔다. 그러면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독서 활동들을 한 다음에 교수님 면접 보러 갔을 때 저 과학 예능 PD 되고 싶다. 세상이 융합 인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나간 거는 절대로 헛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저는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이부터가 어떤 행복감, 자존감 회복을 먼저 아이들 앞에서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신뢰를 얻은 다음에 인생관과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가장 인생의 마지막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를 향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꿈이란 단어를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면 그 내가 예를 들면 되고 싶은 게 부모님의 행복 아니면 나의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직업을 바라볼 때 생각이 저건 내 진짜 꿈을 위한 징검다리 정도야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내 목표가 내 꿈이 만약 정말 행복이라면 징검다리가 바뀌는 것 뿐이거든요. 내가 이쪽 징검다리를 통해서 행복으로 건너가고 싶었는데 방향이 바뀌었을 뿐.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꿈이란 무게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너 꿈이 뭐니? 이런 말을 이제 좀 하지 내려놓고 예를 들면 유태인들 같은 경우 경제교육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솔직하게 그런 경제교육의 가치가 갔으면 좋겠어요. 너는 물론 나쁘게 말하면 안 되겠죠. 너 커서 뭐 해먹고 살 거냐는 애들이 굉장히 그 심한 말이지만 어떤 직업을 통해서 진짜 꿈을 이루고 싶어라는 말을 해보면 애들이 직업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직업이 꿈이 아니면 진짜 내 꿈은 뭘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부모님을 딱 봤더니 부모님은 자존감이 되게 높으시고 뭔가 행복감과 꿈이 딱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덜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라는 단어를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현직 교사로서 이제 진로 탐색할 때는 그 단어를 좀 줄였으면 해요. 애들이 너무 지금 이 친구들처럼 힘들어합니다. 그냥 되고 싶은 직업 정도가 바뀐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날아갔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제 현직 교사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의 삶의 무게를 담은 저의 의견이었고요. 상담 전문가이신 우리 김혜란 박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왔겠죠. 그래서 뭐 긴즈버그라든지 등의 이제 슈퍼라든지 많은 학자들이 진로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경험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격과 직업 정보예요.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성격에 관한 진로 심리 검사가 되게 많이 발달돼 왔고, 그 다음에 직업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걸 알려주려고 국가기관이나 그 관련 기관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첫 번째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이해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내 성격에 맞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전보다 나를 이해하는 게 좀 더 달라졌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구심이에요.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요. 이 친구는 뭔가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이게 아니고 나는 뭔가 다른 길인 것 같아. 그런 상태에서 좀 혼란스러운 거죠. 고민도 되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과 쪽으로 해왔는데 예를 들면 학과목도 또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태가 머물러 있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는 거야. 그런 시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태어나서 사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이게 나에게 맞는 거야? 라는 거를 학교 생활에서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관련된 부분에 가서 하다 보니까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거를 경험했든지 그런 것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괜찮아요. 당황하는 것도 뭔가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인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진로는 변경될 수 있고 또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도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로 발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6세에서 11세는 환상기예요. 왜냐면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 대주고 내가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제약도 받지 않죠. 다만 하고 싶은 원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환상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4세가 되면은 이제 이 친구처럼 학교에서 직접적인 다른 경험을 해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조정하는 시기가 일어나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심리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정보도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현황도 한번 다시 탐색을 해보고 그러면서 진학을 하게 되는데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변경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변경이 되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와서 선생님 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지 돼요? 하는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좀 더 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를 계획을 세워서 정말 탄탄대로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나의 경우가 그렇다면 그게 바로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후회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앞으로 내가 잘 되는 길이 무엇인가 좀 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감보다는 내가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진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다른 아이들보다 직업이 늦을 거야 라는 비관하는 생각보다 아니야.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앞으로 내가 이 시점에서 조금 늦었다고 할지라도 시작을 하면은 내가 있는 것들이 충분히 발휘될 거야.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진로의 과정에서 당연하게 나에 일어났던 정상적인 과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불안이나 당황스러움이나 혼란한 마음을 좀 더 다루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계속 탐색해 나가죠. 24살까지는요. 탐색을 하는 것 가운데에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사고도 발달하고 직업 정보도 많이 듣게 되고 주위에서 또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이게 내 거구나. 그렇게 되는 시기가 24세, 25세, 26세까지 이루어져요. 그때에 이제 직업을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해서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야 되는지 그때 이제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기가 그걸 선택을 하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열정을 갖게 되고 누구보다도 에너지를 갖게 돼요. 그 열정과 에너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직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일들을 잘 이루어내지? 이런 것들을 실력을 쌓아나가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하게 되면 늦은 때는 없다. 이 친구가 깨달은 그 시점이 내가 바로 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